자, 3방식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은요, 제가 되게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3방식 한번 차근차근 이해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것도 난코스는 아닙니다. 원가법 하니까 요소가 두 가지네. 예, 하늘에 보이잖아. 그럼 각각 전부 뭐지? 어의, 종류, 관한 방법. 요새 털만 잡아주면 되고요. 저런 거가 나왔다. 총 원가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신축은 틀린 말이고. 종류가 두 가지 있더라. 최근 건물은 무슨 원가? 복조 원가. 오래된 건물은? 대치 원가. 대치 원가는 똥값이니까 모형이 다 반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가 어거지로 암기를 쉽게 들었습니까? 이해를 쉽게 들었습니까? 그림 다 그리면서 이해 다 쉽게 들었잖아. 예. 한번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수월해집니다. 대부분 다른 수험생들은 이런 예를 안 들어 그냥. 이런 그림도 안 그리고 막 넘어가거든요. 막 넘어가면 처음 들어도 몰라. 또 들어도 몰라. 계속 급하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해버리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고는 방법. 고는 방법은 메모되어 있죠. 바로 도급 건설입니다. 도급 건설. 도급 건설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건설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요. 두 가지인데 내가 직접 지어야지 자가건설입니다. 내가 직접 안 짓고 건설해서 맡겨야지. 예. 도급건설입니다. 그러면 보통 건설 형태가요. 둘 중에 뭐가 더 많죠? 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급, 자가라고 하더라도 도급을 고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짓게 되면 총 자재값이 1억이 들어가. 1억 잡을게요. 그러면 도급건설은요 1억은 들어가겠지. 근데 건설사에 맡기게 되면 저도 이윤 붙여 먹어야 되겠지. 이때 플러스 알파가 뭘 말한다? 건설회사 이윤. 건설회사 이윤을 붙인다.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윤을 20% 붙여 먹으면 얼마가 되겠지? 1억 2천만 원 되겠네. 그죠? 그러면 둘 다 인정하면요. 집은 하는데 원가가 두 개 나오잖아. 그래서 설령 자가건설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뭘로 보자? 도급건설 1억 2천으로 보자. 얘가 바로 제대로 원가입니다.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강의 더 보시면 자 제대로 원가 C 이꼴 단어 두 개. 표준적 건설비.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 비용. 두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 비용이다. 그러면 표준적 건설비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가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두 번째가요, 간접 공사비. 세 번째를 또 올리자. 자, 세 번째가 뭐냐? 저런 거는 자가 건설입니까? 도급 건설입니까? 도급 건설이죠. 도급 건설은 뭐 말합니까? 예를 말하지. 건설회사 이윤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수급인의 이윤. 건설회사 이윤을 말해요. 수급인의 이윤. 얘가 여기 들어갑니다. 도급건설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업 이윤. 그래서 얘가 포인트예요. 반복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제조달 원가는 수급인의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플러스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기업 이윤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요거 세 개 빼고요. 나머지 기타 비용은 모두가 통상 부대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이죠. 제세공과금. 세금도 여기는 제세공과 세금도 들어갑니다. 예. 얘가 작년에 35회 때 여기서 한 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재료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용인데 제세공과금은
통상 부대병에 속하지 않는다, 틀린다, 포함됩니다. 속합니다. 따라서 변형과 관한 방법은 전부 다 계산이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심해 굳이 상시할 필요 없고 기본이 흐름만 하시면 돼요.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429페이지 3번 산정 기준은요. 괄호 첫 줄 자가건설, 도급건설 불문하고 밑줄입니다. 도급건설 밑줄. 자가라고 하더라도 도급건설로 준해서 적용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박스 보게 되면요. 제대로 원가 이꼴 표준적 건설비 밑줄 플러스 일반적 부대비용 즉 밑줄 하시고 통상 부대비용이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제대로 원가입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박스에 조금 큰 거, 두 번째 박스 큰 박스는요, X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까다로워요. 4번 내려요. 제대로 원가를 구하는 방법. 방법은 이제 제목이 중복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참 보시면서, 직접법이 있고, 가로 2번 간접법이 있는데, 자, 직접법에서 1번, 총량조사법, 2번 구성단위법, 3번 단위비교법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고 내용 읽지 마세요. 예. 전부 다 공식이고 전부 다 계산 과정이니까 평가사가 알 일이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 자, 다시 10번 봅니다. 제주도 원가만 나왔다면 의, 종류, 관한 방법. 얘만 잡으시면 공부 여러분들 아주 잘하는 거예요. 3방식 항상 어떤 공식을 적어주고 각각 풀어서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식을 풀어서 공부하지 않고 책만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또 정리가 안 되거든요. 항상 공식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에 감가수정이 중요하다겠죠. 왜? 건물이나 기계는요 항상 수명이 있으니까 노후가 되니까 감가가 되더라. 감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의, 종류, 관한 방법인데요. 그럼 의에서는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겠죠? 두 가지. 딱 요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회계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입니다. 회계상에 고메모 되어 있죠. 감가상각하고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 둘 다 감가잖아요. 근데 회계상 감가하고 평가상 감가는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 이 차이점이 꾸준하게 출제가 돼요. 얘만 아시면 되고. 얘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돼. 다음에 감가 요인 종류는요. 우리 교재 보시면 자, 목차입은 감가인 종류가 바로 1번, 2번, 3번 세 가지 있죠. 1번 물리적 감가, 2번 기능적 감가, 3번 경제적 감가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감가 요인 종류가 물기경 세 가지입니다. 다음에 감가순 방법은요. 우리 책을 목차부터 봅니다. 432페이지 3번 감가순 방법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1번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동함이 1번 정액법 한 장 넘겨서요. 2번 정률법 다음에 맨 밑에 3번 상환기금법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관찰감가법 4번 분해법 4번 시장추출법 5번 임대료 손실화법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요. 이렇게 틀을 잡으면 됩니다. 감가도 다 복잡합니다. 왜? 다 중요해요.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내용연수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관찰감가법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병용해서 쓰거든요. 같이 쓰는데 이때 내용 연습 보면 다시 종류가 세 가지. 정액법, 정률법,
그다음에 상환기금법, 줄여서 뭐 상환법, 상환법, 상환기금법입니다.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이다. 세 가지. 자, 여기까지 목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주로 감가 수정에서 문제 나오면요, 질문 5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섞어서 뽑아내거든. 종합 문제로. 전체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워낙 중요하니까 항상 A급입니다. 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에서는 자, 감가라고 하면 회계상 감가 삼각과 평가상 감가상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교재는요, 431페이지 보니까 의만 나와 있고 이런 비교 항목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의에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적어줘요. 436페이지요. 펴볼까요? 436페이지입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436페이지. 4번 목차, 감가 수정과 감가 삼각 비교. 요거잖아요, 요거.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늘 출제가 되거든. 표를 보시면 돼요, 표. 왼쪽은요, 평가상 감가 수정. 오른쪽은요, 회계상 감가 삼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평가상 감가 수정은 현존 가격 적정화, 가격 동그라미, 가격. 오른쪽, 회계상 감가 상각은 비용 배분, 비용 동그라미. 반복합니다. 가격 구하면 감가 상각, 비용 구하면 감가 상각, 회계입니다, 회계. 자, 그러면요, 먼저 보세요. 원가법 공식 보잖아.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수정 빼니까 복성 가격 나왔잖아, 가격. 그러니까 가격 구하니까 뭐가 되죠? 평가상 감가수정. 그러니까 감가수정 목적 뭘 구한 거다? 이렇게 가격 구한다, 가격. 가격이 목적입니다. 이거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회계에서 감가상각은요, 어느 회사가 그 회사 자산이 갖고 있는 감가상각 B, 감가상각 B 자체가 비용, 1년치 비용이거든요. 네. 따라서 회계에서는요, 바로 1년치의 감가상각 비용 구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가격 구하면 평가상 감가수정. 1년치 비용 구한다, 회계상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한 칸 내려가요. 자, 기준원가는요, 평가상 감가수정은 제조달 원가 동그라미.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장부 취득가격, 취득가격 동그라미, 취득가격 또는 취득원가예요. 자, 기준이 다르죠. 평가는 뭐지? 제조달 원가. 회계는요, 취득원가. 도대체 제조달 원가와 취득원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하자. 제조달 원가 동그라미 있죠? 화살표 적어줍니다. 적어주세요. 현재 적어줘. 취득원가 동그라미 있죠? 화살표 적어줍니다. 과거. 반복합니다. 제조달원가는 뭐라고 했다? 현재. 취득원가는 뭐지? 과거. 자, 지금부터 이해합니다. 그림 보시면서. 2년 전에 신축했잖아요. 신축했다. 얼마? 10억. 근데 2년 전에 지었는데 어느 회사가 이 건물을 10억 주고 샀다. 취득했잖아요. 얘가 바로 취득원가입니다. 얼마? 10억. 얘가 취득원가입니다. 2년 전 새 건물을 샀어요. 10억. 뭐? 취득원가. 그런데 2년 지나서 얘가 뭐지? 기시점. 현재 재론가 총원가는 얼마? 12억. 그럼 얘는 뭡니까? 현재지, 현재. 지금 현재. 그래서 재론가는 항상 뭐 주로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취득원가는요, 얼마에 취득했지? 10억. 언제? 2년 전에. 2년 전이가 뭐지? 과거.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 시점이 달라요.
다시 재판 보시면서 10억 주고 취득했어요. 10억 주고. 근데 이 건물이 5년 지나서 5년. 5년 지났다. 취득은 얼마? 변함없어. 어차피 장부 있잖아. 장부에 얼마 2023년 2년 전에 10억 주고 취득했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얘는 불변. 안 변합니다. 가격은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가격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항상 취득은 한 번 취득했다면 언제나 요거밖에 없어. 언제나 변함없잖아요. 언제나 10억이다.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 되시겠죠? 그래서 회계는 뭐지? 취득 원가. 기준. 관련 평가는 뭐지? 제대로 원가 기준. 계속해서 표를 봅니다. 책을 보시면서 두 칸 내려가요. 인정 동그라미. 오른쪽 회계는요. 불인정 동그라미. 이거 보고 저 도대체 인정 불인정이 뭐지? 하면서 주어가 빠져 있거든. 주어가 빠져 있어요. 중요한 단어인데, 중요한데. 인정 앞에다 적어서요. 요거 관찰감가법 적어서요. 관찰감가법. 반복합니다. 평가상 감가수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합니다. 오른쪽 회계상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 잘 나와요. 예. 평가는 관찰법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회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이해하자. 재판부입니다. 건물이 두 개세요. 두 개세요. 두 개다 봅시다. 건물이 두 개 있는데 마침 요 지역에 가까운데 교도소가 생겼대. 동네가 되게 나빠졌죠? 네. 나빠졌죠. 회계에서 취득가 10억이잖아. 예. 교도소 생겼잖아요. 되게 나빠졌죠? 취득은 얼마? 10억. 얘는 불변이야. 장부에 10억 기재했잖아. 교도소가 생겼건 전철역이 생겼건 언제나 뭐지? 10억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관찰 X잖아. 회계는. 따라오셨죠? 그래서 회계학은요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나 10억이니까. 언제나. 다음에 자, 얘는 이제 현재 가격이라, 가격. 여러분, 이 건물 갖고 있어. 결혼 생겼다. 건물값 똥값이죠. 반통 나버린다. 예. 뭐 6억씩 막 내려가겠지. 예. 그걸로 전철역이 생겼다. 어떻게 돼요? 20억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간접회계는 외부 환경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 예. 외부 환경을 관찰한다, 안 한다? 관찰한다. 수면 다 끝났죠, 그죠? 예. 그래서 평가는요, 직접 눈으로 관찰 확실해야 됩니다. 예. 관찰법을 인정하고요. 회계는 언제나 10억이야. 관찰, 감가법 필요 없다. 끝, 여기까지. 한 칸 내려가요. 자, 평가상 감가 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밑줄하세요. 자, 경제적 요인 모두 인정. 물기경. 요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둘, 셋. 모두 인정입니다. 모두 인정. 그런데 회계에서 감가, 상각은 회계는요, 경제적 감가는 불인정 밑줄. 네. 그럼 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평가는 뭐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인정한대, 모두. 모두 인정한대. 그럼 회계는요,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는 인정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인정 안 한대 말입니다. 요때요, 경제적 감가 있죠. 얘가 다른 말로 외부 환경을 말해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좋다, 나쁘다. 예,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언제나 10억이잖아. 그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관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동산은요, 외부 환경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떨어지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인정합니다. 끝났어요. 예.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만 추치될 거니까.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자.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자, 메모되어 있죠. 회계상 불러줘요. 감가상각은 자, 기준원가는 무슨 원가? 회계. 취득원가예요, 제도원가예요? 취득원가.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무슨 원가? 감가수정은 제도원가. 바꿔서 물어요. 요거 빈출. 회계상 감가상각은 제도원가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물어. 뭔지 아시겠어요? 예. 바뀐 단어면 조심하셔. 시험은 요거만 물으니까. 다음에 회계에서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평가에서 감가수정은 관찰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얘도요. 바꿔서 물어. 바꿔서. 예.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은 관찰법을 인정한다. 바꿔서 물으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자꾸 집중 출제가 돼요. 뭐? 바뀐 거. 공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자의 차이점입니다. 끝. 넘어갑니다. 교재 원래 페이지 봅니다. 교재. 감가요인. 자, 그럼 1번, 2번, 3번.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뭘 말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이었어요. 주택. 한 40년 됐다. 맛이 같은 주택이에요. 예.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되었다. 그럼 값이 떨어지잖아. 여보로 물리적으로 갑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는 만큼 뭐지? 감가가 생긴다. 물리적 감가. 노후가. 주택이 오래되었어요. 근데 주택 막상 안에 들어갔더니 보일러가요. 이 보일러가 아직까지도 연탄 보일러 쓰고 있네. 예. 맛이 같죠? 얘가 뭐지? 기능이 좋다 떨어진다. 떨어지겠지. 기능적 감가. 연탄 보일러. 노후화되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화되었다. 물리적 감가. 예.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기능이 떨어져.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 두 가지는요. 바로 나와있죠. 내부. 주택 자체가 내부적으로 노후화되었고 내부적 기능이 형편없잖아요. 둘 다 뭐지? 내부적 감가. 다음에 이것만 해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예. 옆에 큼직한 요양병원이 생겼대. 집값 올라떨어진다. 박살납니다. 아시겠어요? 뚝 떨어집니다. 환경이 안 좋아. 얘가 경제적 감가. 얘는 뭐지? 외부 환경, 외부. 얘는 외부적 감가예요. 따라서 모든 건물은요, 노후화되었다, 물리적 감가, 그러면 뽑아내야 돼. 하나하나 기능이 떨어지더라, 이것도 뽑아내야 되고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나쁘면 뭐지? 환경적 감가, 외부적 감가, 네. 경제적 감가 모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감가 요인은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따로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강의 노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여기까지도 이해하자. 자, 말이 어려우면요. 치유 가능하다. 쉬운 말로 고칠 수 있다. 얘는요,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어느 건물에 창문이 깨졌어요. 치유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왜? 교체하면 되니까. 치유 가능입니다. 그때 비용 들어가죠. 얘가 바로 치유 가능한 감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건물을 짓는데 우리 뉴스 보게 되면요, 이 철근을 쫓겨 넣어버렸어. 큰일 나죠, 그죠? 예. 치유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건 심각합니다. 이걸 전부 다 따로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다음에 기능상 문제가 있네요.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예를 들어 볼까요? 연탄 볼라죠. 치유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뭘로 바꿔야지? 예, 가스 보일러. 예. 보일러 바꾸면 돼. 돈 좀 들어가지만은요. 그 비용이 바로 치유 가능 감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비용. 수리비, 그죠? 교체 비용. 치유 불가능. 예를 들면요.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보통 천장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장 높이가 너무 낮아버려. 낮은 천장은요. 건물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야. 임대가 돼, 안 돼? 안 돼. 치유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심각합니다. 이것도 다 보여야 됩니다. 결론, 내부적인 문제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항상 내부적인 문제는 둘로 나눠지거든. 둘로.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치유 X입니다. 치유 가능이 없어요. 왜? 이 옆에 외환병원 생겼잖아. 기분 나쁘면 이사 가야 되겠지. 이사한 거는 한 영혼이 나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치유가 안 돼요. 얘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뭐지? 언제나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의사 보시면 경제적 감가도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하면 틀린 말입니다. 얘는요, 치유 불가능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금액 뽑아내요. 창문 바꾸고 뭐 바꾸자. 요거 100만 원. 못 고치는 거 300만 원. 기능이 떨어지네. 보일러 바꾸자. 200만 원. 못 고치는 거 또 300만 원. 환경이 되게 나빠. 못 고쳐 아예. 500만 원. 다 더해볼까요? 400, 600, 900, 1400. 합계가 얼마 된다? 1400 나왔죠. 여기에 감가 전체 합산 금액이 됩니다. 감가 누계 전체 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유 가능 불가능 문제 아시겠죠? 여기다 화살표, 화살표지. 화살표 주고 하나 적어줍니다. 분해법. 분해법 적어주세요. 분해법. 분해법. 얘도 단어 잘 나와요. 분해법. 분해법을 다른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내구성 분해 방식이다. 자, 분해법은 얘를 말로 표현하면 돼요. 분해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치유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분해서 합산해서 거는 방법이 분해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총 얼마 나왔다? 1,400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가를 일일이 치유 가능, 치유 불가능 고칠 수 있다 없도록 분해해서 분리해서 모두 합산해서 구하는 금액이 분해법이다. 교재 확인. 분해법입니다. 분해법은요. 435페이지 보세요. 435페이지. 밑에 보니까 괄호 3번 찾았습니까? 분해법. 괄호 3번 분해법 찾았죠? 괄호 내구성 분석법이 되고요. 분해법이란 대상 불선의 감가 요인을 지금부터 세 줄 밑줄 하세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한 후
이를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세분해서 이런 감가를 각각 전부 측정해서 전부 합산해서 감가를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이다. 밑줄 껐죠?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나왔지. 방금 세 줄 다 껐잖아. 얘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정답, 분해법, 분해법. 분해법 단어 알아야 됩니다. 교재 봅니다, 교재. 다시 감가윤 봐요, 감가윤. 431페이지입니다. 감가요인. 가로 1번, 물리적 감가. 그러면 이제 물리감가 하면서 옆에 보니까 치유 가능, 치유 불능 뭔지 아시겠죠? 예, 내부적인 거는 모두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자, 박스 봅니다. 항목 4개 있죠. 기역, 니은, 디귿번 3개만 묶어줘요. 자,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기역번, 시간의 경건에서 노후화된다, 노후화. 니은번요, 사용하니까 마모되고 파손되고 물리적 감가예요. 디귿번, 제 등으로 인한 손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다음에 가로 2번. 기능적 감가는요, 또 끝에 보니까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구분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박스. 항목 6개 모두 묶어주고요. 이런 거 다 객관식 지문들이에요. 자, 기능이 떨어져. 기업번, 건물 부지 부적응.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건물 부지 부적응. 화살표 뭘 적을까? 건부감가. 건부감가.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이거. 토지입에 건물이 있다.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근데 이 건물이 정말 낡았어. 한 50년 됐어. 낡은 건물은 감가가 생기죠. 토지에서 떨어지잖아. 건부감가. 얘가 뭐지? 토지와 건물이 기능이 서로 안 맞게 말입니다. 기능적 감가. 건부감가예요. 니은번,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디귿번, 형이 오래되었다, 구식화. 다음에 리을번, 설비가 부족하되 설비가 넘친데 설비 과다. 또는 미음번, 설비의 불량. 또는 능률의 저하. 모두가 기능상 결함이다. 기능적 감가가 돼요. 3번요, 경제적 감가는요, 오른쪽에 항상 치유 불가능 밑줄. 언제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밑에 박스 있죠? 박스 항목 6개 있죠? 3개만 묶어줘요. 기역, 니은, 디귿번 3개만 묶어주세요. 얘는 뭐지? 환경이 나빠.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니까 교도소가 생겼대 하면 기역번, 인건지기 쇠퇴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번, 그것만큼 시장 가치가 떨어집니다. 디귿번, 부동산과 인근 환경과의 부적합. 모두가 자 환경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제적 감가에 들어갑니다. 자, 감가 요인 물, 기, 경 3가지를 봤고 이 3가지를 전부 다 일일이 치유 가능, 불가능, 분리해서 합산하는 것은 무슨 법? 분해법이다까지 보았습니다. 3번 내려가요.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수정 방법은 제법 뭡니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 내용연수법도 있고 관찰강화법도 있고 이미 공부했죠. 분해법도 있고. 들어오시면 하나, 둘, 3가지가 주로 출제가 잘 되고 있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내용연수법입니다. 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법이 뭡니까? 관찰강법이 뭡니까? 이 차이점은요. 공식이 있다. 공식이 없다. 그 차이점입니다. 공식이 있다, 없다. 공식이 있다, 3가지. 얘가 뭐지? 내용연수법. 관찰법은요, 공식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공식이 있으면요, 공식에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만. 그럼 가격이 획일적으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거든요. 얘는 공식이 없잖아.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땡땡 되어 있지.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 강의노트 보시면 땡땡 뭐죠? 다음 페이지입니까? 뒷페이지.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더라도 부동산 옆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이 전문가 판단합니다. 예.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러니까, 자, 직접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니까 나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식이 없어요. 예. 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들이.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를 같이 병용해서 쓰는데요. 우리 시험은요, 내용연습법이 세 가지인데,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정액법, 정률법, 상한법이다. 결론부터 봅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계산 문제 준비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그런데 정액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득점해야 됩니다. 많이 나왔고요. 정률법은 딸랑 한 번. 한 번 나서면요, 얘는요, 소발의 지잡기죠. 예. 얘는 덜 중요해요. 상황기금법은요, 계산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에서 두 가지 계산 문제 대비하자. 뭐가 중요하다? 정액법 계산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럼 세 가지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 그러면 정액법 메모되어 있습니까? 주로 건물.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은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길을 걷다가 건물이 보여. 무조건 무슨 법? 정액법. 기계가 보여. 무조건 뭐? 정률법.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상한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없어요. X 되어 있죠. X. X가 뭐냐? 어느 회사도 안 쓴다. 아무도 안 써요. 일본은요, 여기가 폐지가 됐거든. 안 쓰니까. 왜 안 쓰냐면요, 그 이유가 되게 복잡한데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 얘가 세금을 최고 많이 내. 세금을. 어느 회사도 세금 내는 거 싫어하지, 안 쓰지. 그러니까 얘는요, 일단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원리만 가볍게 하시면 돼.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상한법 쓰는 회사가 없다, 안 쓴대. 결국 뭐지? 요거 두 개 잘 비교하자. 가운데 것이만 다르네. 정액법, 정률법. 얘만 다르잖아. 정액법과 정률법이다. 그러면요, 얘만 다르잖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감가만 쓰자, 감가. 자, 그러면 연결합니다.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감가액이 일정하면. 얘는요,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목에서 답이 보이잖아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 똑같은 금액이야. 그러면 정액법이 되고요. 감가율이 일정하다 하면 정률법이다.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건물은 무슨 법? 건물. 정액법이죠. 정액법인데. 자, 건물 하게 되면요. 바로 위에 그림 그렸네. 건물이잖아, 건물. 맞죠? 얼마 주고 지었다? 2억 주고. 제대로 본가. 수명 몇 년? 20년.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요,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감가가 된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이게 똑같잖아. 내가 바로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씩 1,000 똑같네. 건물은 모두 뭐지? 정액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액법.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미 예를 들었으니까 얘가 건물이니까 정액법이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첫 해에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1,000만 원씩.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년간. 얘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20년간 천천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법입니다. 그리고 얘가 다르면 뭐죠? 금액이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균등삼각법. 균등삼각법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똑같잖아요. 얘가 뭐지? 직선. 똑같다. 마치 철로처럼 그죠? 그래서 직선법이다. 같은 말입니다.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정액법. 여기까지 정액법 끝입니다. 예. 그럼 다시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교재. 자, 교재 보시면 433페이지 동함 1번 정액법은, 자, 정액법 보기 전에 맨 위에 박스 있죠? 뭐지? 내용연수. 시판 보세요. 이거 내용연수 다 적어 들었잖아. 그래서 잘 묻는 것이 전기간, 물리적 수명. 예. 경제적 값어치를 창출한다. 경제적 수명. 뭐가 더 길다? 얘가 길고 경제적 수명은 짧고 거죠. 요 문장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1번, 2번 뒤에 있죠. 2번 봅니다. 2번. 자, 2번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감정평가에서 내용연수를 하면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것이 보통이다. 짧다. 그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요즘문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1번 정액법. 정액법은 똑같으니까 괄호 뭐지? 균등삼각법, 직선법이지. 자, 니은번 디귿법 묶어주고요. 니은번 디귿법 묶어주세요.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다 밑줄. 그럼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요. 감가 누계액은 경과년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예. 그러니까 매년 똑같으니까 그대로 뭐 비례해서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그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보시니까 박스죠. 박스. 박스 보니까 공식 보이죠? 1번부터 5번까지요. 1번 매년 감가액, 2번 잔존가격, 3번 감가누계액, 4번 적산가격, 5번 매년 감가액. 이거 다 여러분들 암기하는데 얼마 걸리겠다, 시간요? 인정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를? 이거 통째로 암기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다가 그냥 공식은요, 그냥 요거 해버려요, X. X하고 제가 적어준 거. 예. 이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 자, 그러면 뭐냐? 3방식은 이거예요. C 마이너스 Dn 꼴 Pn이다. 설명 다 들었잖아. 얘가 뭐라고 했죠? 감정평가에서는 정통파. 정통 이론입니다. 정통. 네, 3방식은요. 정통 이론을 공부하자. 그러니까 지금 박스 공식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식은 제가 하나만 하시면 돼. 어떻게? 평가사가 정통적으로 쓰는 공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공식 나와 있죠. 정액법 공식 화살표. 요 한 줄 있지. 요것만 따라오시면 끝이야. 예. 한 줄 옮겨봅니다. 공식. 자, Pn 이꼴 교재에 5개 보느니 1개가 변하잖아. 근데 얘는요, 오늘 당장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첫술에 배울 수가 없어. 다만 이거 보시면서 뭘 떠올리지? 아, 되게 복잡한데 미지수를 찾아봐요. 미지수. C, 라지 R, 라지 N, 스몰 N. 이거 반복하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C, R, N, N. C, R, N, N. 이거 반복하시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C, R, N, N. 그러면 볼게요. C는 이미 힌트 줬죠. 제대로 온가? 예. 딱 연결이 되잖아요. 다음에 라지 N은 전내역 연수. 스몰 n은 경관 연수.
N-는 남은 거. 그러니까 그대로 봅니다. 얘는 뭐지? 제대로 본 거. 공부했잖아. 라지는 뭐죠? 전 내용 연습. 다시 요거 기억나시죠? 라지 n 이퀄 스몰 n 플러스 n 다시. 얘가 제가 보선 다 깔아놨습니다. 자, 연습합니다. 어떤 건물이 경관연소 10년 지났대, 10년. 앞으로 남은 수명이 40년 남았대. 합 몇 년? 10년 지나서 40년 남아서 합해서 전 수명 얼마? 50년. 뭔지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요, 얘를 물음표 안 주거든. 안 줘요. 얘가 10년, 얘가 40년 하면서 얘를 묻거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는 거라. 계산 문제에서. 다시, 그러면 스몰 n은 뭐라고 했죠? 스몰 n은 경관연수. 자, 정통으로 공부하니까 이미 앞에서 C, R, N, N 중에서 C, 라지 N, 스몰 N 다 공부했지. 뭐만 남았죠? 라지 R. 자, 라지 R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설명만 들으세요.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안 나오니까 얘는 잔가율이다. 잔가율이다. 잔가율. 그럼 잔가율이 뭡니까? 하는 것은요. 잔가율. 다시 요 그림. 자, 보세요. 2억짜리 건물을 수명이 20년인데 지나면 다 철거하죠. 이때 S가 뭐지? 철거하고 건지는 가격. 잔재 가격. 얘를요, 비율로 고치자. 그래서 잔가율은요, 잔가율. 잔가율. 그러니까 철거하고 건지는 가격을 비율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어 제로다. 그럼 잔가율도 제로가 되겠지. 얘가 바로 이제 라지 R이거든요. 라지 R. 철거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제로면 비율도 제로가 돼요. 만약에 2억짜리 건물이 잔재 가격이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 몇 프로 건진다? 10% 건지죠. 그러면 잔가율이 10%가 된대. 잠깐 문제 아시겠죠? 철거할 때 건지는 가격을 비율을 고치자. 잔가율.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잔가는 only 두 가지입니다. 0을 주든지 10% 주든 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에서 라지알 잔가는 0이다, 10%다. 여지껏 중고 중에서는 계속 얘만 줬거든. 얘만 줘요. 복잡하게 15%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대로 뭐 0이다, 10%다. 늘 이렇게 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있네. CRNN, CRNN. 요 네 가지 미지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계산 문제는요, 문제 보고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면 답이 나와. 넣어주면. 예외가 없습니다. CRNN만 찾아서 넣어주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예제는요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